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남성은 평범하게 라면을 먹는 일본인 남성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흔한 오타쿠로 보셨다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그는 단돈 1,000만 원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놀랍게도 불과 8년 만에 자산을 2천억 원 이상으로 불려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BNF가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부를 오직 단타 매매만으로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대학 시절 우연히 TV에서 해외 트레이더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강렬한 영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BNF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약 1,000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초보 트레이더였던 BNF는 수익을 보기도 하고 잃기도 했지만 투자를 단순한 부업이나 재테크로 보지 않았고 대학교를 중퇴 하면서까지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난했고 가족들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BNF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같이 차트의 움직임과 경제 뉴스를 분석하며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투자 감각을 익혔고 BNF가 몰입한 투자 방식은 현물 단타였습니다. 그가 더욱 레전드라 불리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시기가 일본 주식시장이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망했다고 할 때 BNF는 오히려 냉철하게 종목을 분석해 단타 매매로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했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나가는 시점인 2007년에 일본 공중파 방송에서 직접 공개한 계좌에는 200억엔 한화로 2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실제 계좌를 공개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의 손정임 회장이 직접 BNF에게 자신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NF는 저는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기보단 제 돈으로 시장과 맞서 싸우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BNF는 어떤 기준과 전략으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그 비밀이 궁금해서 그의 과거 인터뷰는 물론 일본 경제지 기사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까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했으며 어떤 철학으로 시장을 이겨왔는지를 말이죠. 이번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BNF가 실제로 사용했던 매매 비법의 핵심, 그가 직접 설정했던 차트 구성과 실전 매매 방식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BNF는 한 인터뷰에서 대학교 시절엔 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섰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백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평소 일상은 그야말로 주식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BNF에게 세상은 곧 주식시장 그 자체였고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시장 분석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차트 앞에서 보내며 식사는 컵라면이나 우동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막대한 부를 손에 쥔 뒤에도 그의 생활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명품이나 슈퍼카, 고급 아파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최근에 가장 큰 지출이 뭐였나요? 라고 묻자 BNF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닌텐도 게임 기업, 이렇듯 세속적인 욕심과는 거리가 먼 은둔형 투자자였던 BNF를 일본 전역에 알린 계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제이콤 사건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일본 대형 증권사 미즈호 증권에서 한 직원이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냈습니다. 제이콤 주식을 한 주에 62만 엔에 팔려던 걸 반대로 1엔에 62만 주의 매도 주문을 넣은 겁니다. 순식간에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고 도쿄 증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미즈호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그때 BNF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700개의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던 그는 차트를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기회임을 직감했고 제이콤 주식이 하한가에 도달하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자금의 절반, 약 400억 원을 한 번에 투입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를 감행했죠. 몇 분 뒤 미즈호가 실수를 인지하고 주문을 취소하자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단 16분 만에 BNF의 계좌에는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가 거래한 물량은 제이콤 전체 발행 주식의 40%에 달했고, 이 사건으로 세상은 처음으로 BNF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누구에게도 투자를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증도 멘토도 금융 공부도 없이 오직 혼자 시장을 분석하며 감각을 키운 거죠. 그가 읽은 책은 존경하던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의 책 단 한 권뿐이었고, 그는 이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책상 위가 아닌 실제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BNF에게 주식시장은 학교였고 차트는 교과서였으며 손절은 수업료였습니다. 그렇게 단타 트레이딩의 달인이 되어갔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며 작은 파동 속에서 수익을 쌓았습니다. BNF에게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이었고, PER, PBR 실적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인다. BNF는 가치보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언제 공포를 느끼고 언제 탐욕을 부리는지 읽어내는데 집중했죠. 그래서 그의 차트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BNF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일명 기계적인 손절입니다.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않았고 항상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두었습니다. 한 번의 손실이 전체 자산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죠. BNF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떨어지면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손실난 종목에 묶여있느니 상승하는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익절은 감각으로 하랍니다. 손절은 기계적으로, 익절은 감각적으로 하는 게 BNF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10%가 오르면 판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시장의 호흡을 읽었습니다. 그는 거래량과 캔들의 길이와 매수세의 강도 세 가지를 보며 매도 시점을 판단했죠.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지는 순간에는 시장이 식었다고 보고 바로 익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 심리를 읽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입니다. 그는 뉴스나 전문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매수하고 탐욕에 빠질 때 매도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시장은 이미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죠. BNF는 차트를 보며 숫자보다는 시장의 감정을 읽었고 유명 전문가의 확신이 아닌 자신의 확신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뉴스와 기사는 모두 헛소리일 뿐이었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가격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장이 시작된 후 관찰의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그는 군인처럼 규칙적인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모니터 앞에 앉아 전날 미국 증시와 환율, 선물지수, 각각의 업종 뉴스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열리면 첫 30분은 절대 매수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은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싸움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 30분이 시장의 흐름을 드러낸다. 그걸 읽으면 오늘 하루가 보인다 라고 말했죠. BNF의 여섯 번째 투자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로 투자하라입니다. 그는 트레이더를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라 했습니다. 하루 수십 번 거래했지만 감정으로 진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BNF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였습니다. 즉 감이 아니라 확률로 트레이딩한 겁니다. BNF의 매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전날 고점이나 저항 근처에서 거래량이 붙고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절선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거래량을 신뢰하랍니다. 그는 복잡한 보조지표보다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누군가 사고 있는 것이고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세력들은 빠지고 있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BNF는 이 단순한 원리를 수년간 시장에서 체득한 거죠. 그가 선택하는 종목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 둘째, 변동성이 큰 종목, 셋째, 뉴스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섹터였습니다. BNF는 사람이 몰린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NF의 매매는 철저히 차트 중심 단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특히 급락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그는 남들이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았죠. 그 방식은 일명 역추세 매매법인데, 물론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지만 BNF는 직접 시장에서 데이터를 쌓으며 급락 후 반등 신호를 몸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그가 역추세 매매를 할 때 찾은 공식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급락 후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질 때. 둘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할 때. 셋째, 강한 양봉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바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또한 BNF가 사용한 핵심 지표는 25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그는 가격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이동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진 구간을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특히 가격이 25일선 대비 20에서 35% 아래로 떨어진 종목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 구간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겁먹고 손절하는 자리지만 BNF는 오히려 그때가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RSI와 MACD를 함께 활용했는데요. RSI로 과매도 구간인 30 이하를 확인하고 MACD 히스토그램이 제로선을 돌파하며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효과가 아주 좋은 매매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이후에도 흐름을 세밀히 관찰했는데, 상승장에서는 여유 있게 익절하고 하락장에서는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NF의 매매법은 복잡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유연하고 단호한 결단력으로 승부를 봤던 겁니다.